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화요일 새벽을 맞고 있지만 미국은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을 이제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슈는 많고 좀 복잡했는데 전반적인 이제 투심은 조금 소극적인 이런 하루였고요. 미국 증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 적절한 결과에 급등했다고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가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숨고르기가 나올 만큼 금요일날 또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서도 지금 그렉시트 우려하고 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슈들이 지금 현재 투심을 시장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 좀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8,000선은 그대로 사수를 해줬고요. S&P 500 지수도 키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2100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나스닥만 중요 레벨인 5,000포인트를 하회한 오늘 하루였는데요. 특히 오늘 기술주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좀 많았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업종으로 봐서는 오늘 유가가 어제에 이어서 이제 WTI 기준으로 추가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다시 이제 $60 밑으로 내려온 거는 뭐 며칠 전의 일이고, 오늘 이제 미국 내에서 전통적인 굴뚝주 가운데 일부는 좀 힘을 냈지만 이게 뭐 본격적인 경기 민감주의 턴어라운드, 뭐 철강, 그 다음에 뭐 장비, 그리고 뭐 운송 이런 거에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좀 최근에 이제 순환매 속에서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자, 좀 이런 차원이었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유가 관련주들은 좀 등락이 엇갈렸는데, 쉐브론에 대해서 정부에서 남극인가 북극인가 뭐 이쪽에 이제 시추 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다. 그것도 역시 이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도 정유사들이 죽겠다고 난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대체 투자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숨통을 트여줬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임시 방편이라고 드는 이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다음과 같은 단독 보도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오페크의 내부 자료를 또 어떻게 입수를 했나 본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오페크에서 유가가 뭐 전반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상향 안정화를 얘기한 건데, 그런 식의 리포트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내부 자료를 보니까 향후 10년 동안 유가 $100를 다시 볼 일은 없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요. 지금 오페크 회원국들의 어떤 뭐 산유량하고 브레이크다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2025년까지 봤을 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해봤자 배럴당 $76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뭐 피크 오일 이론이니 뭐 여러 가지 뭘 갖다 붙이더라도 뭐 수요와 공급이니 뭐니 다 붙여도 유가 $100는 그야말로 이제 꿈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내부 자료가 나왔고요. 이제 통상 요렇게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낸 보고서에 대해서는 항상 declined to comment라는 뻔한 공식이죠. 뭐 언급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의 좀 동향을 보시겠는데요. 글쎄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면 전 거래일 금요일이죠,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고용지표하고 FOMC하고 옐런 발언에 대해서 달러 강세를 좀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일종의 뭐 쇼커버 비슷하게 다시 매수세가 슬슬 기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그리스 사태에 대한 어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달러로 일시적인 파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6.14%로 좀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 고용지표가 아주 적절하게 좋게 나오면서 연준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거됐고, 그 다음에 1분기 미국 경기 둔화가 일시적이었다는 증거도 확보는 됐지만 다시 진정되지 않고 10년물 국채금리는 6%대 재반등을 보였고요. 전 고점을 사냥하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각국 주요국 금리 상승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뭐 국내에서도 채권에 좀 민감한 증권사 채권 디비전이나 트레이더들은 좀 뭐 예민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또 한 번에 약간 좀 이 노이즈가 생겼긴 하겠습니다만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다시 어떤 지난번에 나타났던 게 전조 증상이라면 이번에는 약간의 좀 후유증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흐름이 적은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좀 시각이 헷갈리는 게 지금 이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어떤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이런 완화 기조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 혹은 끝날 때를 대비하자고 보는 거는 타당치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지금의 이제 이 시중금리와 국채금리 상승세를 리플레이션이라고 봤을 때 리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경제 현상은 주식에 결코 해로운 게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또 주가는 조금 숨고르기를 보였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우리 증시 이제 반등을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현금 확보의 계기로 삼는 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반등 분위기를 즐기되 나는 이제 얕게 행동을 하자. 어제같이 오를 때 좀 팔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우리 증시도 어제 상승분 뭐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만 또 숨고르기에 들어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소비자 전망 서베이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향후 1년 동안의 가계 소비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장기적인 지표로 많이 참고가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널뛰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그동안에 이제 좀 박스권을 깨고 내려온 게 올해 초였는데 이거는 이제 한 발 먼저 앞서서 한파 폭설로 인한 영향을 일찌감치 3월에 벗어나는 듯 했다가 4월 달에 도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이 동향을 보면 누가 봐도 좀 약간 기분이 좀 썩 유쾌하지가 않은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향후 1년 동안의 가계 지출 계획을 반영한다는 건데 자, 이거를 갖다가 한파와 폭설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바로 기저효과로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날씨가 풀리면서 3월 달에 반등을 했다가 4월 달에 도로 주저앉았다. 좀 N자형의 좀 기분 나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월, 요게 2월, 요게 3월, 요게 4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또 더군다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서베이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걸 보면서 일시적인 건 맞는데 일시적인 게 지나가고 나서 잠깐 좋아졌다가 도로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 거기다 채권 시장에서는 리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이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치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사실 저의 뷰와 맞지도 않고 시장의 뭐 아주 전반적인 컨센서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QE4라는 이 단어가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NBC 보시죠. 참을성은 잊어라. 인내심은 잊어라. 금리 인상이 6월이냐 9월이냐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게 QE4가 곧 나올 것이다. 뭐 시장에서 뭐 본인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하지만 저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사람의 의견은 맞되 QE4는 안 나오는 게 시장에 더 좋지 않나.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가 다시 둔화되는 이런 증상이 결국은 QE3가 도입될 당시하고 상당히 유사한 국면을 복귀를 하고 있대요. 그 사실 그때도 QE1이 나왔을 때는 1이라고 안 붙이고 그냥 QE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QE를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종료를 했더니 미국 경제가 도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QE2가 나왔고 QE2가 나올 때만 해도 엑스트라 QE다라고 해서 이제 추가로 QE 해주니까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QE2 끝나니까 또 미국 경제가 또 주저앉으려는 흐름이 있어서 QE3가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양적 완화가 없이는 지탱되기가 좀 힘든 이 상황이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둔화도 날씨 탓이라는 착시 효과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양적 완화 3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재둔화가 뚜렷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QE4가 없이는 자력갱생은 아직까지 무리라는 이제 판단인데 우리가 QE4를 바라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고 보는 이유는 만약에 이 QE4가 나오려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더 내려앉고 글로벌 디플레이션 내지는 글로벌 리세션 전망이 더 커지고 유로존에서 파열음이 나고 막 난리가 나야 진짜 QE4가 나올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진통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사실 QE4는 안 나오고 적절한 시점에 올해 이제 말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적당하게 잘 가기를 지금 바라는 게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속도를 내볼까요?
자, 간밤에 이제 그렉시트에 대해서 뭐 얘기가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디폴트 우려는 면하고 그리스는 현재 IMF 구제금은 금융 여기에서 5월 10일자인가요? 11일자분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IMF 자금 상환에 대해서 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고비 넘겼으니까 주민투표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만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게 그리스 헌법상 주민투표에서 찬반 양론을 밀어붙였을 때 찬성이 어쨌든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번에 IMF 구제자금도 상환했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쇼부를 걸어야 된다. 일본 말로 쇼부거든요, 승부가. 이렇게 지금 쇼다운을 해라. 그야말로 승부를 걸어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 내부에서는 이제 뭐 극렬 좌파들이 시위를 하면서 지멘스 사옥을 점거하고 더 이상 독일의 경제 식민지는 거부하겠다. 지금이 뭐 2차 세계대전도 아닌데 독일의 식민지, 이거는 신경제 식민지로 들어가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극렬한 반대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치프라스 정부의 어떤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반독일 정서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술주 관련된 얘기 좀 볼까요? 구글의 이제 무인 항법 장치가 달린 오토파일럿 자동차가 지금 현재 시험 주행 중인데, 오늘 AP통신에서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제 포착을 했다고 나왔고요. 구글 측에서는 이게 자동운전 장치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자동운전 장치가 붙어 있는 차가 어떻게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뭐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코우즈라는 것은 직접적 원인이냐, 간접적 원인이냐. 자동운전 주행 중에 있다가 요거를 푸는 과정에서 이 사람하고 어떤 이런 미스가 발생해서 사고가 난 거냐 뭐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래저래 뭐 기술적으로는 좀 뭐 불편할 만한 이슈가 좀 이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IT 서베이 펌이죠. IDC라는 데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1분기 스마트폰 유통량이 4%대 감소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상은 뭐냐면은 멀티 브랜드,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아마존에서도 스마트폰 만들고 하는데, 뭐 안드로이드하고 이름을 짬뽕하기도 하고 이제 멀티 브랜드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중화가 되면서 가격이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도 심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비전통적 어떤 뭐 판매 채널 강화. 그다음에 중국이 둔화되는 대신에 인도나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가 좀 치고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가슴 아픈 데이터는 이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켓 쉐어하고 볼륨을 다 합쳐가지고 유닛 그로스의 순증으로 봤을 때 애플이 62.1%, 삼성이 마이너스 53% 이제 이렇게 나왔고, 당연히 중국 내수니까 샤오미하고 화웨이 같은 거는 좋았겠죠. 근데 애플하고 삼성하고의 좀 어떤 온도차가 좀 커지고 명암이 엇갈렸던 상황입니다. MSCI 한국지수하고 이걸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이제 이해가 되고, 오늘 MSCI 한국지수 미국 증시보다 좀 훨씬 더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중국 관련 데이터를 좀 안 좋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이래저래 보나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상승분은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오늘 조정의 이 스타트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10시 반에 또 중국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또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모멘텀이 갈릴 것을 예상해봐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